윤심 후보가 작동할까요? 자, 한국갤럽이 오늘 따끈따끈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. 자,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것이 차기 정치 지도자인데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동안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출판을 하고 복귀를 하면서 당 내부에서는 상당히 견제받고 있다. 또 지난해입니다. 전당대회에서 60%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를 냈던 당원들의 사랑을 받았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는 시큰둥하다.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자 보겠습니다.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35%로 가장 높은 가운데 김문수 10, 한동훈 6, 홍준표 5, 오세훈 4. 그런데 네. TK입니다. 김종현 전 최고께 여쭤보기에 TK에서 한동훈 11, 그렇죠. 김문수 7, 이재명 9, 홍준표 12. 아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좀 시큰둥하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TK에서 홍준표 시장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바로미터 기준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갤럽 조사잖아요. 예. 사실 저는 뭐 다른 조사들보다는 갤럽 조사를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. 뭐 그런 배 소장도 마찬가지시죠. 그렇죠. 정기적으로 네. 꾸준히 추세를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기 지표죠. 예, 정기 지표고 또 ARS 조사가 아니라 그 면접원 조사를 하기 때문에 뭐 ARS 조사에서는 나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사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 다 가짜로 눌러도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.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기도 했었다는 말씀드립니다. 아니 그거야 뭐 저한테도 와도 제가 뭐 나 20대라고 그거 보면 뭐 나중에 나이 많은 분들은 안 받아준다더라 해서 본인을 20대라고 누르는 사람들 많은 거 알아요. 제 주변에서도 우리끼리도 그냥 그 얘기 해요. 야 이거 우리 눌러야 되는 이봐 당신 말이야 60대라고 하면 그냥 조사도 끊어버려. 못해. 조사도 못해 70대라고 그러면 더 안 돼. 그러니까 말이야 20대라고 그러고 이게 여자라고 그러면 또 20대 여자라면 더 잘 받아줘. 예.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얘기도 들었어요.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이 20대 여성이 돼버렸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70대 남성이 20대 여성이 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뭐 ARS 조사에서 전화번호를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뭐 그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적어도 면접원이 전화를 해서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했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 20대 손녀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. 뭐 사는 지역도 거기 찍어서 하는 거고. 예. 그렇죠.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는 갤럽 조사를 상당히 신뢰하는 편인데 여기서 보면 그동안에 대구 경북에서 뭐 배신자 프레임이 있어서 이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근데 정작 아니 김문수 지금 장관님이죠. 예. 김문수 장관님 7%고 7. 한동훈 후보가 11%라면 오세훈 5. 네, 그러니까요. 그리고 이게 뭐 홍준표 홍준표 후보가 12%지만 이거는 홍준표 후보는 거기 시장이시잖아요. 시장입니다. 그리고 본인이 TK시고 네.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변화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아직까지는 대구 경북 민심이 결정도 안 됐습니다. 무려 절반인 50%는 결정 못했다. 이 이유는 뭘까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 갈 곳을 잃어죠.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던 아주 가장 강력한 지지자들이었잖아요. 근데 약간 좀 그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좀 실망한 것도 있고 서운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유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 유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다른 데를 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. 아니 다른 데로 갔으면 지금 이게 그 이재명 대표가 9%를 얻고 있는데 이거 김문수 후보가 7%를 얻고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가 그보다 낮게 얻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? 예.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. 말이 안 되는 건 결국은 그 대구 경북 이 분들의 마음이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을 지지했다가 하도 막 공격하고 무슨 뭐 진짜 배신자야 뭐야 하면서 가짜 뉴스가 워낙 판을 치니 이분들이 지금 주저주저 하면서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. 하지만 그게 다른 쪽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결국은 이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돌아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또 하나 깜짝 놀랄 결과는 70대 이상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10%, 홍준표 2%, 오세훈
8%, 김문수 15%. 70대 이상에서는 대구 경북에서는 홍준표 시장과 경쟁. 한동훈 전 대표가 70대 이상에서는 김문수 장관과 경쟁.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아니 그것도 뭐 예를 들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의 아주 그 오랜 지지자들인데 이런 분들은 한동훈에 대해서 완전히 등 돌리고 있는 거 아니야?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야 그래도 이재명 싸울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지. 다른 사람들 뭐 어디 제대로 붙을 수 있겠어? 이런 생각들을 예를 들면 우리 연세가 좀 있으신 그런 당원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라고 봐요. 네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 것 같아요. 예, 이재명을 이기는 후보가 누구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. 자, 이번 한국갤럽에서 참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지금 조기 대선이 있다면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만 이 개헌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, 자, 개헌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. 현행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 54%, 필요하지 않다 30%, 24%가 개헌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고, 김전채 의원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 가서는 북극항로도 이야기하고 엔비디아 이야기도 합니다. 맞아요. 바로 중도층 확보겠죠, 그죠? 그런데 중도층에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59%,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 29%. 중도층에서는 무려 30% 차이가 납니다. 30% 포인트 차이가 납니다. 그렇습니다. 이게 그 다음 질문이 대통령 임기가 4년 중임제가 64%고 5년 단임제가 31%잖아요. 그러니까 예. 이 5년 단임제 31%가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 30%하고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? 그리고 필요하다고 54%고 하면 그 4년 중임제가 64%니까 이거는 개헌을 해야 된다는 쪽이 이제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얘기죠. 네.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. 그러니까 참 이게 여론조사 참 믿기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동안에 나왔던 몇몇 여론조사, ARS 조사에 따르면 개헌을 반대하는 쪽이 반대였어요, 그죠? 60몇 프로가 개헌을 반대해. 그리고 개헌을 찬성하는 건 30%밖에 안 돼.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어요. 예. 그런데 갤럽에서 한 조사를 보니까 정반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. 그러네요. 그거는 물론 요 며칠 사이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오늘 이제 헌정회를 가서 우리 원로 정치인들을 만나 뵙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계속 그 북 콘서트라든가 혹은 대학생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일관되게 그 개헌을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0.0001% 정도는 영향을 미쳤겠지만 예.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개헌이 필요하다. 이거 정말 이렇게 여야가 지긋지긋하다. 이 양당 체제에서 싸우는데 이 사람들 하는 것들 정말 이 시스템 내에서는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사람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시스템도 바꿔야겠다. 이 헌법이라는 게 1987년도에 그 5공화국의 간선제 선거를 직선제 개헌으로 바꾼 위대한 헌법이긴 하지만 그러나 권력 구조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구체적인 헌법 조항들은 과거에 5공화국에 쓰던 거나 유신헌법 때 쓰던 거를 그대로 받아왔기 때문에 예. 이것은 거의 50년, 40년, 50년, 60년 된 낡은 내용들로 헌법 조항이 가득 차 있다.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는 걸 이제 국민들이 점점 자각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. 네.